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또 비까지 조금씩 뿌려서 반가운 비이기는 한데, 근데 보통 이렇게 행사하고 이렇게 기획하거나 혹은 이렇게 강사로 오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 오는 날은 정말 공치는 날이다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이상영 부원장님께서도 일찍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세상에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많은 그런 티칭 익스피리언스 갖고 계실 것이고 또 많이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공부를 하시고 또 계속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꼭 누군가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그런 게 있고요. 또 그리고 나만의 어떤 뭔가 대단한 교수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걸 다른 사람과 잘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들도 역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 고치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지금 4시 10분까지 제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말이 빠르고 나중에 필 받으면 더 빨라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빨라는 게 이게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참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되게 빨라지게 됐어요. 제가 원래 말을 굉장히 느리게 하고 무지무지하게 소심하고 무지무지하게 수줍어 많이 타고 낯가림 심하고 보기하고는 다르게 제가 굉장히 그래서 트리플 A형입니다. 제가. 근데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한 반에 저희가 60명 밖에 없었던 당시로서는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조금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갖고 계신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을수록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계셔서 매일매일 학생들을 이렇게 교실 안에 6개의 포스트를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거기 빨리 뛰어가가지고 거기 서서 국어 교과서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빨리 많이 읽는 사람 1등 뭐 이런 걸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공부를 이렇게 잘하거나 그런 편도 아니었고 또 제가 태어나기를 4.5kg로 태어났거든요. 여기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가사 시간, 가정 시간 보면 보통 2.8kg, 3.2kg, 저는 4.5kg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무슨 과체중도 아니고 거대야 뭐 이래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쭉 이어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소심하고 밖에 나서기 굉장히 좀 부끄럽고 많이 그렇게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교과서를 빨리 많이 틀리지 않고 읽기. 이거는 좀 딴 애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는 내가 살 길은 이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돼서 제가 말이 빨라졌긴 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요거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뭐 새로운 걸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고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면 다시 좀 리프레시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의미를 두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잠깐 소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가 모교인데 거기에 또 테솔대학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학생으로 계셨던 선생님들도 몇 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테솔을 하면서 테솔을 사실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솔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스스로를 테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테솔은 영어 교육학과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는 것이 정말 한 장에 바로 투입이 돼도 정말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양성해내고 같이 연구하고 하자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 되는 곳이 테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면서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 뵙고 또 그 학생들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좌절하고 다시 또 올라서고 울고 웃는 것을 함께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은 뭐냐면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꼭 이 사람이 영어를 미국인처럼, 그러니까 미국인처럼 잘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날씬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젊어야 되느냐, 그건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학벌이 대단히 좋아야 되느냐,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동시에 전국에서 지난 한 6년 정도 같이 해오고 있는 작은 사업체가 하나 있는데 전 거기 사업체에 직접 관련하진 않고 이제 브랜드와 그다음에 제가 교육 내용과 연수를 같이 맡은 지가 한 16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제도 저기 어디 보령 전국에 제주도 강원도 해가지고 다 곳곳에 영어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뵐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날이 가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내가 배울 게 훨씬 더 많구나. 감히 가르친다라는 그런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 너무 멀었고
현장에서 오래된 분만큼은 우리가 존경을 가져야 될 분도 안 계시나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지 선생님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학습지 선생님, 튼튼 영어 선생님, 눈높이 영어 선생님, 뭐 저희 싱크빅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 제가 연수도 많이 했지만 그 선생님들이야말로 좀 호랑이 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가르친 경험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쭈뼛쭈뼛 손을 안 드시는 분들 나와서 저 그냥 학습지 선생님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귀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 회사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뭐 한솔, 대교, 뭐 현대 영어 이런 곳들이 나름 재벌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했었고 그 가운데서 교사 교육 정말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같이 우리가 버무려서 더 나아가는 어떤 발전을 좀 이루자라는 거에서 우리가 테솔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지만 그 What makes a qualified English teacher in Korean EFL setting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는 있는데 오늘 제가 그동안에 또 이렇게 좀 경험과 또 배운 것과 연구한 것과 한 것을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자면 저는 외국에서 살거나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것이 대단한 무슨 민족적인 어떤 그런 자부심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 외국 안 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도 외국에서 공부를 뭐 하고 뭐 교환학생 갔다 오고 한 친구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사실은 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저는 여기 바로 외국어대학교의 통역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 통대를 다니면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어가 부족한 건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다 부족한데 입학생들 보니까 근데 한국어가 정말 제가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마침 동시에 대학원을 들어오기 직전에 MBC 라디오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알바를 시작하거든요. 알바를 전 지금까지 방송은 다 알바인데요. 근데 알바로 그야말로 택시 기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연히 오디션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걸 같이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MBC 국장님께서 저보고 말버릇 좀 고치라고 그런 얘기를 막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말하다 보면은 그러니까라는 말을 그러니까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말하다 보면 이렇게 막 이란 말을 정말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장님이 이제 어린 학생이 오니까 그거를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고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적확한 우리말 사용 그다음에 어휘 사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습관을 어쩔 수 없이 들이게 된 그런 기계가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통역과 같이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영어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책도 좀 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한다는 것은 이거 같습니다. 전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아직 멀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는 더 멀었지만 분명한 거는 영어를 참 잘 배우는 사람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가지고 자 지금부터 한번 준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The most important quality that an English teacher needs to have in Korea. 자, what do you think they are? 자, 이것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저희는 모교에서 저는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첫 시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주셨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기 이제 쭉 이 survey question 이제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문법을 잘 알아야 된다. 발음이 좋아야 된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English competence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근본적으로 조금 편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중요한 자질이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pedagogical competence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법이라든지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teaching skills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능력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class managing skills. 이건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하려고 해도 꼭 10명이나 뭐 15명 있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딴짓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말 안 듣는 친구, 선생님 안 들려요! 뭐 이러고 있는 친구가 있다든지, 뭐 자는 애 있다든지, 이럴 때 그런 애들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런 class managing skills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empathy towards the learner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학습자들에게,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이 non-native speakers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영어를 그 외국어로서 배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과 사실 여러분이 대학원 학생들과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때, 물론 뭐 교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유학도 많이 하셨겠지만서도 영어를 외국어로서, 모국어는 한국어니까 외국어로서 배우는 그런 학습자이자 교수자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 좀 그런 입장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야 너도 he하고 she 헷갈리는구나. 나는 여자인데 탐난 나보고 yes sir 이러는구나. 나도 너처럼 옛날에 그랬단다. 나는 지금도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극복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너에게 알려주마.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 너 헷갈리지. 나 그거 충분히 이해해. 거기까지는 좋은데 난 지금도 헷갈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는 정말 그 위에 이제 컴피턴스도 없는 거고 뭐 어떤 스킬스도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떤 엠퍼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자꾸 L과 R을 헷갈리는 거야. 왜 eat하고 eat가 이 몸의 길이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답답해 라고 막 외국인들이 그러지만 우리가 같이 거기 더불어서 맞아. 한국 사람들은 L과 R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L과 R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뭐 L과 R 거꾸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막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누구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절대 누굴 이렇게 시키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리얼로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드라고 뭐 할 때, 로드, 이게 L-O-A-D인지 R-O-A-D인지, 사실은 그거는 스펠링을 써보지 않고서는 우리말로는 다 로드라고 하죠. 로드가 많이 걸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더 하죠. 뭐, 어릴 때부터 우리말 쓰기, 그런 거, 국산품 애용, 이런, 거의 일제시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 장려 운동 해가지고, 티셔츠 했잖아요. 티셔츠에 A라는 글자, 알파벳 글자 하나만 있어서 선생님이 다 그래서 벗겨가고 막 이랬었어요. 국산품 장려해가지고, 되게 옛날 같다. 근데 막 이렇게 학용품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외제 쓰잖아요. 다 막 압수해갖고 막 그런 시대를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우리말로 하고 우리 걸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이 사실 어릴 때 많이 있었었죠. 자, 그러니 이게 L과 R이 모두 이제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로드구나라고 할 때 L과 R을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그런 배경에 조금 기인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거 내가 다 이해하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을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더해서 looks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퀄리티가 될까요? 라고 할 때 looks가 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기분 나쁘고 좀 그렇죠. 요즘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보여줬다가 학생들이 너무 기분 나빠한 적이 있었는데 저 소위 아주 잘 나간다는 그 웹 쪽에서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 아주 잘 나간다는 그 영어 선생님들을 제가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수업을 하는 거 보니 다들 막 이 학생들이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들께서 별로 입질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예뻐요. 무지무지하게 예뻐요. 예쁘고 아주 그렇게 어필을 아주 참 아주 멋있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여드리니까 말도 안 돼 막 이러고 옛날에 여신영어 요즘 여신영어 뭐 이런 회사도 있다가 얼마 전에 문 닫았지만 여신영어 이런 것도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정말 대부분의 많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서도 많은 그 성인 남성들 특히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한테 그 영감을 얻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무리 따라하세요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남학생들이 그런 분들이 영어를 수업을 같이 보면서 옆에다가 별풍선 막 보내고 그럼 어머 별풍선 감사해요 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저게 무슨 수업이라고 할 것 같죠? 더 잘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영어 못할까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 지금부터 눈 감고 들어보자. 눈 감고 들었어요. 눈 감고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발음 정말 좋아요, 그분들. 발음 좋고요. 그리고 아주 가려운 것을 긁어서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줘요. 눈만 뜨면은 그게 안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그러니까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룩스가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국의 영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이 공부를 쭉 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영어 선생님과 가장 안 좋았던 영어 선생님을 묘사하는 그 형용사를 각각 한번 써봐라라고 했더니 내가 가장 좋았던 영어 선생님 넘버 원은 뭐 funny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organized 뭐 있었고, 뭐 skilled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한국어로도 하고 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영어 선생님은 어땠냐라고 했더니 뭐 반대죠, 뭐 unorganized, boring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랬죠. 그랬는데 제 1등 가장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영어 선생님이 제일 좋았다라고 한 분 그 adjective가 형용사가 뭔지 아세요? 형용사가 아니라 이건 동사구였던 것 같습니다. Good pronunciation, 그러니까 he or she pronounced, perfect pronunciation. 그러니까 완벽한 영어 발음, 혹은 완벽하다기보다도 영어 발음이 좋은 선생님이 난 제일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어 선생님들 가운데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가장 이런 선생님이 제일 싫었어요라고 한 분이 또 이상하게도 넘버 원이, 뭐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넘버 원이 나쁜 발음이었던 분. 그러니까 발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연구자료를 보게 되면 미국의 그 TA들 있죠. 혹은 뭐 이렇게 RA라든지 조교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유학생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시게 되는데,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유학생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TA 조교를 많이 시켜주는데, 이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조교 선생님들의 어떤 부분이, 어떤 조교가 여러분들은 가장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또 넘버 원이 발음 좀 제발 똑바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 뭐 시간 엄수해, 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요. 1등이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도 영어 선생이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미국에서 이제 퇴소를 했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오셔갖고 도저히 한국 사람인 척, 분명히 동양 사람인데 절대 한국말을 하지 않고 영어로만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오셔갖고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기, 도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오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참 열심히 했나 보다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정체가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정체라기보다 어떤 이제 어느 나라 분이었는지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흥에 겨워가고 얘기하시다가 그리하여?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다고. 근데 제가 룩스를 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베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싫었던 영어 선생님, 나의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도 될 수 있겠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제일 싫었던 영어 선생님, 매일같이 똑같은 옷 입고 온 선생님이 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맨날 회색 옷 입고 온 분, 맨날 까만색 입고 온 분, 제일 싫었대요.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은근히 많았어요. 놀랍죠? 참 놀랍죠? 근데 저는 사범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교생 실습을 그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구로중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구로중학교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높은 건물 뒤에 이렇게 있어서 그림자가 져가지고요. 4월 달인데도 코트를 입고 다녔었어요. 너무 추워서.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서도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교육을 받게 돼 단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데 절대 머리 긴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범대 학생들한테 머리 길면 핀 딱 꽂고 들어가라고. 머리 이렇게 길어서 수업 시간 내내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달랑달랑 머리 귀걸이 절대 하지 말라고. 정신 사납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정말 다 긴 치마에 머리 딱 핀 꽂고 귀걸이 다 빼고 그러고 수업을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뭐 그거는 굉장히 옛날 얘기가 느껴지시죠? 자, 보겠습니다. English competence, pedagogical competence, teaching skills, class management skills, empathy, looks. 이 가운데서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do we really understand their needs and wants? 사실은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다. 뭐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연민이라든지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뭐 영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뭐 실력이라든지 다 필요한데 정말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이 있고 비원어민 선생님이 있을 적에 원어민 선생님이 돈을 더 받아요. 저는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배우러 받는 것 같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여기 아마 그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와서
이렇게 볼 적에 원어민 선생님이 누가 있나를 먼저 보고 심지어 노란 머리 선생님 봤을 적에 저분이 캐나다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저희는 발음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 해주세요. 물론 그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시겠어요? 자, 그런 얘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있고 난 다음에 영어 교육에 대한 뭔가 얘기라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소통을 다 무시하고 어머님도 뭘 모르면서 저런 얘기라고만 하고 있으면 그는 정말 기본도 안 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학생을 만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을 만나려면 와야 만나죠.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그래서 저게 이 학생과 선생님과 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머님도 연관이 되고 아버지도 연관이 되고 버스 움직여주시는 버스 아저씨도 연관이 되고 다 연관이 됩니다. 다 연관이 됩니다. 소통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영어 선생님 되기 위해서 영어만 잘하면 돼.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영어 가르치는 자격이 있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와서가 아니라 이 사이버 대학교가 갖는 특히 스테이솔 사이버가 갖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지 한국 가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나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영어 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 실정을 잘 모르고 딱 왔는데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치는 어떤 노하우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공부하고 와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영어 실력과 더불어서 한국 왔을 적에 정말 훌륭한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외국에서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이버 대학교가 그 세계 각국에서 이제 굉장히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론도 배우고 또는 실제도 같이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쫑 파티 하신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 건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꼭 맞진 않아요. 그죠? 봤을 때 이 학생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유명 방송인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전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말하기가 좀 안 돼요. 말하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범국민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 다 단어 많이 알지 않아요? 문법 우리나라 다 잘하지 않아요? 근데 말하기가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역추적을 해가게 되면 이분들은 보통 사실은 단어도 많이 모르고 문법도 많이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시험을 봐왔거든요. 수많은 시험을 봐오면서 내가 이제까지 봤을 적에는 뭐가 맞았으니까 됐겠죠. 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내가 맞았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Receptive skill하고 Productive skill하고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내가 봐서 아는 단어라고 해서 이 단어를 내가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전 세계에 우리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어학자들은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디즈니 만화 영화를 맨날 이것만 봐요. 이러다가 한번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엄마들 그 얘기 듣고 분위기 싸해져요. 웬일이니? 재수없어? 이런다고요. 보면은 우리 어떻게 막 걱정하고 저기요 우리 애가 영재 판정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우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정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영재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 엄마 아빠가 이걸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가 까마득한 엄마 아빠들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거 보면서 웬일이니 잘난 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얘가 디즈니 만화 영화를 100번을 봤는데 이거 한번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면은 또 역으로 얘가 디즈니 만화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입에서 왜 자꾸 저렇게 영어가 안 나가고 한국말만 나오지? 왜 말을 못해? 얘가 말을 막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비싼 영어 유치원 수백만 원을 들어가고 보냈는데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다 똑같으시는 거거든요. 손에 땀을 쥐죠. 돈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할 적에 글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여기 계신 우리는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부모님과 그 학생들은 여러분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 상위 0. 몇 프로 만을 나는 상대로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사업적인 마인드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분도 계셔야겠지만 그럼 나머지 99%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제가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요. 저는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큰애 낳고 8년 있다가 낳았어요. 근데 제가 아들이면서 저는 딸만 둘인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외계인 같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느려 터지고 말 안 듣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점을 가면은 아들 키우는 법, 아들에게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딸 얘기는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아시죠? 이게 아들 얘기만 쫙 있어서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끄집어내봤더니 서론에 이런 말이 나옵디다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렇다. 단 우리 아들만 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알아서 저희 아들이 굉장히 느리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아들을 데리고 저는 네이버를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무작정 집중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센터 찾아가서 전문가와 상의를 했더니 99% 얘가 약간 산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산만했어요, 저희 아이가. 산만하는 것이 어떤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DHD 혹은 ADD의 성향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엉엉 울면서 35살밖에 안 된 아가씨 소장님을 붙들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도 동시에 3시간 반을 저도 따로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제가 항상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뵐 적에 항상 이 말씀을 제가 간증하듯이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세요. 어머, 되게 애들은 다 영어 잘하죠. 뭐든지 저희 집에서 반상회를 하면요. 반상회하면 보통 요구르트하고 귤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다 오셔가지고 요구르트 귤은 안 드세요. 안 드시고 애 보고 너 아무거나 들어보면서 이거 영어로 뭐니? 그리고 애 4살밖에 안 되는 애다가 그리고 너 이거 영어로 뭐 너 이거 알지? 말해봐. 엄마가 너 영어로밖에 얘기 안 시키지? 그래서 심지어 어머 아주머니들끼리 막 너 돈 굳었다 이게 막 이러고 애한테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 아이들은 맹세코 영어를 너무 못했거든요. 너무 못하고 안 하고 어떤 하루는 난 영어 싫어 막 이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두 아이가 다 그랬어요. 두 아이가 다. 그래서 왜 VJ 특공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고 말고 뭐 피플 세상 속으로 지금 없어졌지만 그리고 막 집 찾아가고 하루 종일 찍어가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랬던 뭣도 모르고 2-3번을 했어요. 한데 보면은 저희가 하루는 중학교를 가자마자 그 아이가 큰애가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옆에 카메라가 탁 돌아가는데 애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거 뭔가 특종인가 막 재밌는가 막 근데 저는 이제 카메라를 막으려고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막 이랬는데 얘가 뭐라 하냐면 영어 시험을 봤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가 뭐라 하냐면 엄마가 영어 선생님 아무개인데 내가 영어를 못 봤으니 이렇게 창피할 데가 어딨냐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한테 괜찮아. 엄마는 너희 나이 때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누르고 그치자. 얘 상처는 달랠 길이 없었어요. 그게 카메라 그대로 TV에 그대로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동네 나가면은 아유 저 울보 아가씨구나 울보 막 이랬다니까요. 제가 참 못할 짓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에 관해서만큼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희 아이도 그렇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안 드려요.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얘기 안 씁니다. 뭐 무조건 듣기만 하면 뚫려요. 절대 안 뚫려요. 안 뚫려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저희 아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러나 특정 튼튼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needs와 wants를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볼 적에, 자, needs는 선생님이 판단을 하고요. wants는 역시 학습자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나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말하기 못해요라고 한 분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찾아왔을 때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제 아무개 씨, 그러면 우리 비가 안 올 것 같은데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번 그 얘기 해보라고.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니까 복잡하지 않은 걸로 비가 오늘 안 올 것 같은데요. 뭐 하늘이 맑은데 비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했더니 이분이 순간 기분이 확 나빠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나는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많이 하지만 말하기가 안 되는 분이. 그러니까 날씨 얘기 물어봤죠. 자기한테 간단한 거 모르니까 기분 나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까짓 것쯤이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참 있다가 rain, no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너무나 오랜만에 영어를 얘기하고 너무나 오랜만에. 그 자기도 당황한 거야. 자기 스스로 그때 자괴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자, 그러면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할 적엔 일단 날씨 얘기할 적에 우리가 it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it doesn't look like rain today 라는 표현, doesn't look like rain today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또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시겠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되물어가고 우리 그런 과정을 함께 가보자고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정말 6개월 만에요. 본인의 아이 2아이를 미국에다가 유학원의 도움을 안 받고 보냈어요. 유학원. 혼자 알아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긴 했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본인의 wants는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럼 말하기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보면은 자, 3개월, 2주만 되면은 여러분이 다 나아져요. 말이 유창해져요. 입에 술술 뚫릴 거 이런 막 듣거든요. 홈쇼핑도 그렇고, 웹스 인터넷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이 믿어요. 근데 전문가가 볼 적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arner가 I want to become fluent in English ASAP. As soon as possible. 나는 정말 빨리 영어를 유창해지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럼 이제 teacher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초부터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 안 들어요. But I don't want to and I don't need to. 근데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나 기초 다 닦았어요. 나 다 알아요. 내가 대학교 나오고 너 대학원 나오고 다 여기 살다 하고 나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well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No, you're wrong.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고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두고 work around the learner's wants라는 거죠. 그걸 두고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껴가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프로가 할 일이지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 볼 적에 아니거든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다가 시간 세월 다 가고 됐거든요. 뭐가를 지내 이렇게 가버리게 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역할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 나고 영어 났지 영어 나고 사람 났나요? 사람이 중심이죠. 이 사람의 라이프 패턴과 어떤 belief와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그 evaluation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start searching for ways to work around the learner's wants.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분 안 되겠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마케터가 나오게 돼요. 마케터가 이런 말 하죠. Let me show you this little gadget.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That'll make you sound like a native speaker in 2 weeks. 2주만 주시면 뚫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오게 되죠. 자,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무슨 할아버지 100 몇 시간 만에 귀가 뻥 뚫리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전 너무 놀래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 책이야말로 영어 교육이 살 길이야 해가지고 수백 권을 사서 돌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더 느끼실 거라 생각하는데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에 이만큼 테두리가 있으면 영어 교육에서 반발짝만 옆으로 있어도 영어 교육을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답답하게도 많이 저는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건 당연한데 영어 교육 공부는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영어 다 공부해 보신 분들이고 특히 다른 사람보다 영어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난 이래서 영어가 안 돼. 이러니까 돼. 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위험한 일반화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되니까 남도 돼.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애도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또 그런 어머니나 혹은 학습자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쫓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정상회담을 보시면 아시겠죠.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수많은 많은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어쩜 그렇게 얄밉게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하죠. 사자성어부터 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안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한국에 산 지 5년 됐어요. 6년 됐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됐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 나라에 가서 5년, 6년 살게 되면 저 사람만큼 저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5년, 6년 됐다고 했을 적에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거든요. 치맥했어요. 치맥.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은 그렇구나. 역시 그 나라를 가야 돼. 역시 그 나라를 가서 내가 그 나라 친구들을 만나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겪어야 영어가 늘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당연히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가 아닌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비정상회담에 나온 몇몇 분들이 저희 이화여대의 그 언어교육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어를 배운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고 가서 만나서 얘기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더군다나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또 저희 EBS 방송국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도 한국말을 요즘 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안 물어봤겠어요? 전 꼭 물어보거든요. 가서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해요? 거꾸로 한국 사람 중에서 영어 잘하는 분들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럼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정상회담에 나오신 분들 어떻게 한국말 잘하게 됐는가? 이분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와보기도 훨씬 전에 이미 자기 나라에서 한류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샤이니님들, 인피니트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계셔서 정말 외교가도 못하는 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정말 크게 이바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아마존닷컴을 통하여 한국어 배우는 교본을 구입을 하여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강좌를 열심히 들어 한국어가 어떻게 생긴 언어인지를 이미 파악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날아오는 과정에서 알파벳 시스템을 다 외우고 왔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 이, 가, 을, 를, 에게 뭐 이런 말들 어떻게 있는지를 다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그래서 뭐 치매간이야 뭐 뭐를 한들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이제 금상첨화가 된 거죠. 냉면을 만드는데 냉면 국수와 육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위에 배를 조각 얹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냉면에 국수와 육수가 없으면 이건 냉면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위에 배를 얹고 안 얹고 계란을 삶아서 얹고 안 얹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분들은 적어도 국수와 육수를 만들어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다면 왜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한국을 어떻게 잘하게 되셨어요? 라고 하면 제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자, 두 가지로 크게 이유를 볼 수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책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한국의 영어 공부 열풍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불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감히 제가 했던 거를 부끄럽게 말씀드릴 것까지 있겠습니까? 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더한 것은 와서 5, 6년을 살면서 치맥을 했다. 이것이 나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전에 있던 과정이 어떤 튼튼한 기초를 잃었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당연한 거니까. 두 번째. 이분들의 다는 아니고 절대 많은 분들이 기획사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혹은 또 각자 직업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근데 그러면 에이전트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부했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와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교육을 받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받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얘기를 별로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TV를 보다가 혹은 뭐 언론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국말 어떻게 공부하게 됐다. 한국어 우리용 됐고요. 치맥을 했고 이것만 보면 그래. 이게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도 가서 5, 6년 살면서 치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막 졸라. 엄마 아빠 나 외국 보내줘 막 이러는 거죠. 보내줘 막 이러고. IMF 때 정말 많은 편지 받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 편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애 좀 알려주세요 제발. 대개 외국에 안 가면서 공부했다면서 우리 좀 알려주세요. 나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마당에 애가 철딱서니 없이 외국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낭비되는 돈과 시간과 열정과 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 학생들이 몰라서, 이 학습자들이 몰라서 아유 한심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계몽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제대로 그걸 알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학생만 전 지도해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we have to reach out and touch those people.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reach out 프로그램이 있죠. 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안 찾아오니까 나가는 거죠. 저는 같이 이제 영어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이제 전국의 이렇게 학원장님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게 동자승님도 있습니다. 동자승께서 이렇게 암자에 계시다가 거기를 찾아오는 이제 가족 단위를 보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얘들이 막 게임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런 또 어린이인지라 그 어린 동자승 아시죠? 그 동자승들이 나도 영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속세로 내려와서 학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자폐 어린이도 있었고 자폐 어린이 와서 수업에 못 들어가는데 막 수업 시간에 들리는 말 나나나나나나 영어의 리듬 이걸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수업은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선생님 얘 좀 데리고만 있어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난독질러 나가고 슈퍼맨 이러고 뛰어내리려고 그래가지고 다 또 창살 달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지 이거 저 자판기 옆에 왜 마시던 커피 이렇게 버리는 양동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박시라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담배꽁초 거기다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펄컥펄컥 두고 마시는 그런 어린이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근데 여기 왜 오냐? 영어가 좋아서. 영어가 좋아서. 자, 영어 교육은 한국에서 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크다고. 자, 그래서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만나기 전에, 그 학생들 만나기 전에, 뭐 어른도 그렇고 A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분은 44세로서 한 아들을 두고 있고 부인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이고 그 열린대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약 한 27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원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택시인지 개인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오기를 How can I become a fluent English speaker?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고 싶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Why? 하고 Do you want to? 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네, 물론이죠. 아, 당연하죠. 라고 했어요. 네도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그냥 영어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막연히.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그러면서 왜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영어가 왜 필요하신데요? 라고 그랬더니 요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굉장히 흔한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음직한 겪어보셨음직한 그런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중요하다기보다도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저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라고 할 때 영어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 영어를 하고 싶으세요? 왜 필요하세요? 영어가 정말 다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저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밭에서 밭을 막 땡볕에서 밭을 갈던 농부 아저씨가 한참을 밭을 갈다가 허리를 이렇게 하면 펴서 아이고 허리야 영어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슈퍼마켓을 장을 보다가 옆집 영희 엄마를 만났는데 어머 영희 엄마 오랜만이에요. 요즘 영어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일 난데없이 끝낸다든지. 그러니까 영어가 강박관념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잘 안 와닿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칠판을 놓고 얘기하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저 칠판 뒤로 와갖고 손을 붙들고 우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일하는 어머니. 일하는 엄마들은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보력이 약해서. 그리고 그 전업주부 어머님들이 애들 데리고 어디 다 같이 간다고 그럴 적에 일하는 엄마 아이를 안 끼워줘요. 안 끼워준대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끼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왜? 자기는 나가서 돈 벌면서 왜 우리도 어렵게 발품 팔아가지고 얻은 정보인데 왜 우리가 나눠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좀 슬프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는 조금 잠깐 생각하게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학습자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첫 번째 이분들이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한맺힘과 우리부터 한맺힌 영어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라도 영어를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gony를 understand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조금은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냥 영어 잘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그냥 보통 이래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잘 모를 것 같으면 이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환경을 알고 계신다고 할 적에 당신이 영어를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다 보면 언젠가 귀가 뚫려요. 언젠가 뭐 21세기에 뭐 국제무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먹히는 거 아시죠?
5살짜리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5살 정도 되면은 그 전까지 뭐 프레벨, 뭐 은물 이런 거 막 열심히 하고 막 그 윤 선생 영어 막 어린 애기들 막 이런 거 열심히 하던 아이가 영어 막 한 번 막 땡큐 이러고 막 우리 신동이야 막 이랬는데 5살 딱 된 순간부터 입을 딱 닫아버려 애들이. 5살 되면. 왜냐면 그때 한글 막 깨치게 되면서 한글로 보는 책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영어 책을 갖고 와서 귀찮으니까 엄마 읽어줘 이러고 갖고 와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내가 내 발음 갖고 읽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온갖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뭔가 그 5학년 정도가 되면 또 이런다고. 5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이 받아는 자, 이때 지금까지 영어는 재미 영어야. 이제부터 공부 영어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신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때부터는 이제 책상도 이렇게 원탁 이런 거 어디 원탁에 앉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앉아야지 이렇게 앉고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저거 하죠. 저기 맨투맨 하고 This is grammar 한 권 띄워주시고 올라가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애들이 막 관용구 막 이런 말을 배워요. 그리고 뭐 갑자기 수학 같아요. 막 S 플러스 V 플러스 나는 딴 건 다 한국말로 돼 있으면서 그것만 또 영어로 돼 있어. 막 S는 subject고 그거 뭐 알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S 플러스 V 플러스 O 플러스 뭐 object가 또 subject가 또 complement가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그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어렵게 있어 보여. 왜? 그래 엄마가 행복해해요. 예. 네. 한 페이지까지 꽉 차야 엄마가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출판사들이 교재 한번 개발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 많게는 몇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유가 어머니들 오셔갖고 교재부터 봐요. 이래요. 많이 오셔갖고 이럽니다. 여기 교재가 옥스퍼드 교재 롱맨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아예 교재 주세요. 그리고 갖고 자기들끼리 막 분석해요.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이 아니라 계몽해드려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고 교재만 바꿔요. 교재만 바꿔요. 근데 영어 교육에서 교재가 갖는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큽니다만서도 사실은 저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 하나가 우리가 뭐 AI도 있고 얼마 지난달에 IBM 왓슨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하고 하지만서도 사람이 눈을 맞추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너 참 잘했어. 보통 우리가 사람의 길을 등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등을 두드려주는 이유가 등으로 길을 받는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군요. 그래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하는 것이 너 어렵지? 나도 그랬었어. 하지만 할 수 있어. 많은 실수 중에 요거 하나만 고쳐보자. 라고 할 때 얘는 나는 아주 모르는 게 아니구나. 요거 하나를 하면 되는구나. 얘도 틀리고 싶어서 틀리겠어요? 이끌어줄 수 있을 때 과연 얘는 어느 순간 날개를 달고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뛰어난 애만이 건다든지 뭐 부잣집 애만이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영어 차이가 난다? 뭐 English divide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통계라는 것이 갖고 있는 맹점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잘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10몇 년 동안을 라디오를 생방송을 매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연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서 저는 집에 굴러다니는 게 영어 테이프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저희 집 판자촌에서 나왔어요. 집이 쫄딱 망해서 돈이 한 푼도 없게 돼서 아버지는 들어놓고 어머니는 집에 나갔고요. 그런 얘기. 이제 좀 이따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너무나 그런 사연이 많은데 그런 사연은 별로 나오질 않고 다들 어떤 분이 안경 딱 저희 아이들 아시죠? 이런 어머니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태교를 했거든요. 제가 뭐 이런 태교 영어라는 것도 검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애가 보셨어요? 엄마 내가 말이야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오렌지빛 벽이 있는데 뭔가 영어를 들은 것 같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막 혹해갖고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또 배우셨던 분들이 배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갖다 내고 How are you? 여기 밑에서 아이가 태아가 Fine, thank you. 이거 기대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저도 둘째 아이 가졌을 적에요. 제가 라디오를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헤드폰 끼고 하잖아요. 라디오를 하는데 제가 엔지니어가 안 볼 때 헤드폰 이렇게 버려갖고 배에다 이렇게 놓고 저도 했었어요. 정말 그 심정 이해해요. 그러나
그건 검증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help understand the process.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딸딸딸 100문장을 외우면 어느 날 갑자기 100문장을 잘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It happens in stages and steps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우리가 it takes time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시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다리처럼 하나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나선형으로 간다는 것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스파이럴 한다고 하죠. 나선형으로. 자, 이만큼 올라가고 또 반복, 또 조금 진도 나가고 반복, 진도 나가고 반복. 굉장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3개월 배웠는데 3개월 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새로운 걸 배운 것 같지 않지만 이 사람은 입에 이미 많이 붙어있고 그걸 응용한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건데, 그걸 무시하고 나는 왜 새로운 걸 배우지 않지? 오늘 10개, 내일 10개, 모레 10개 합하면 한 일주일에 적어도 50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50개가 머리에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지? 그죠? 자, 그래서 미스터 킴과의 레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른 표현은 Do you need a ride? 였습니다. 자, hello, I'm fine, thank you. 이게 아니고 do you need a ride를 첫 번째 표현으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First of all, he meets native speakers on daily basis. 그분은 거의 매일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나는 직종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운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서비스를 해주는 일이죠. He's in the service industry. 그다음에 he learns quickly. He's a quick learner, really. That's amazing. 이 사람은 굉장히 가만 보니까 빨리 배우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분이었더라고요. 빨리 배우는 분이었고, he's motivated. 배우고 싶다는 이런 그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분이었고, 또 하나는 he doesn't have a choice. 이제 저한테 걸렸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do you need a ride? 태워다 드릴까요? 태워다 드릴까요?를 했습니다. 자, 했더니 제가 이제 옆에 같이 보면서 선생 입장에서 말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Make it easy by customizing the process to his logic and to his needs. 그러니까 이분이 필요하고 이분이 생각할 때 아, 이렇게 하면 영어가 될 것 같아 라는 식에 맞춰서 영어 레슨을 만드는 건 첫 번째, 사운드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do, need, ride 이렇게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이거를 D-O-Y-O-U 이게 조동사고 뭐 의문문을 만들어 갖고 뭐 주어 동사가 바뀌고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do you need a ride? 라고 했습니다. 한 다음에 스케줄은 one expression in 2 days. 그러니까 이틀에 하나. 별로 급한 거 아니고요. 또 뭐처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분의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해줬습니다.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녹음을 해줬습니다. 자, 듣고 따라하고 자기 목소리 녹음하라고. 그 다음에 펩talk, 그 이제 용기를 주는 그런 대화는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당신이 이제 영어로 이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거라고.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내년에 해외여행 갈 거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아빠가 가서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죠. 애는 영어 막 배우고 있는데 아빠는 콜라 주문 담당. 아이는 타올, 어디 가면 뭐 타올 달라 이런 게 할 거 아니에요. 타올 주문 담당. 엄마는 뭐 담당 해가지고 하나씩만 익혀놔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라고. 이게 스타팅 포인트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도 이제 비전을 쓸 수가 있게 되고, 아, 할만하고보다 하게 되고, 내가 복잡하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게 없고, 그냥 do you need a ride만 듣고 따라오고만 하면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협박을 한 거죠. 테스트합니다. 2시간 후에 제가 테스트합니다. 녹음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또 세팅을 했죠. 짜고 치는 거예요. 다 짜고. 그래서 외국인 하나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저분한테 do you need a ride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당연히.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어디 빨리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Do you need a ride? 라고 조그맣게 개미 목소리만 들으니까 외국인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Excuse me. 그러니까 그러면 더 줄어들잖아요. 왜? 그래서 더 크게 하라고. 제가 그때 그 사람 이름이 같이 걸어가던 사람이 John이니까 그랬어요. John, Mr. Kim has something to tell you. 그랬더니 John was walking by and I was in the car. 근데 내리고서는 John, okay. 그랬더니 이제 그 Mr. Kim한테 해보라고. 근데 Do you need a ride?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스터 킴이 그 존이 알아듣고 I'm good, thank you 라고 했어요. I'm good, thank you. No, I'm good 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까지 아직 안 배웠고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길래 제가 괜찮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근데 그 다음에 변화가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미스터 킴이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이 지금 I'm good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태워주세요 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생각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 전까지. 보통 I'm fine, I'm good 하면은 fine, good,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태워드릴까요? 라고 할 적에 좋아요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I'm good 이란 말은 나는 걸어가고 있는 이 상태로서 난 good 하니까 It's okay 라는 말이 되잖아요. But thanks for the offer.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군요. 라고 이분이 재미가 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I'm good 하고 이런 뜻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진을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스태핑 스톤. 다음 단계로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분이 쓸 수 있는 말로.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같이 나가고 있어요. 식당에도 가서 막 일부러 주문하고 이태원에 가면은요 아시겠지만 여기 미군 부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식당에 분들이 외국 분도 많고 영어로 주문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름이 뭐냐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라고 있어요. 이태원에 있거든요. 있는데 녹사평역 근처에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정말 다 영어로만 주문을 받아요. 저 그렇게 외국인 많은 사람이 처음 봤어요 정말. 자 같이 가가지고 하라고 할 수 있죠. 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With young learners. 이번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키라는 10살짜리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자키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10살이었을 때 이제 제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께서 바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이 계속 예전 옷을 입고 있는 경우를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에 맞춰서 옷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 게 굉장히 일인데 엄마 아빠가 다 바쁘다 보면 그걸 그때그때 못 친 경우가 많아서 봄날이었는데 이 제키라는 친구가 두꺼운 잠바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계속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키야 너 괜찮니? 안 더워? 그랬더니 고개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 너무 있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오라고 해서 떨어져 놓고 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있잖아. 근데 책을 읽을 좋아해. 책을. 얘가 근데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쉬운 책을 일부러 주고 이 책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두 문장만 선생님한테 이 카세트 테이프를 주고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선생님이 달라고. 선생님만 들을게. 그래갖고 얘가 녹음을 해서 그때가 한참 걸렸어요. 한 2주 걸렸어요. 받는데 받아갖고 제가 그걸 듣고 와 제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여기서 요거는 딱 한 개만 짚은 거예요. 뭐 need, 그러면 need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서 들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내 거를 딴 애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만 들었구나. 내 얘기만 들어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녹음해 오면은 제가 또 피드백 줘서 돌려주고 또 그 뒤에 녹음하고 이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보니까 이 아이가 스피치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나중에 그 어머니도 오시고 다들 학생들 오고 어머니도 오는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제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뒤에 특별히 월찬에서 나오셨어요. 어렵게. 어머니 박수. 아이도 박수. 선생님도 박수. 너무너무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얘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깨닫고 이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한 걸 굉장히 깊이 깨닫고 선생님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아이는 아이들 어른이들 학습자는 선생님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얘는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there's always be a way. 항상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And let me present one more person. 다이앤이라고 하는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수줍고 남 앞에서 말을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친구도 많지 않으며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바쁘셨던 상황은 똑같은 건데 이 학생은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한 게 뭐냐면 맨날 TV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AFKN이라는 TV 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놀질 않아요. 또 체구도 굉장히 좀 컸었고 그래가지고 또 누구한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말 잘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이해 잘 못하고 이해력도 좀 떨어지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한 것이 어머니가 어느 날 얘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를 얘가 좋아하는 걸 보고 너 가수가 마음에 들면 그 가수한테 팬 레터를 보내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다이앤이라는 아이가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사전을 주시면서 영한사전과 한영사전 네가 알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그 팬 레터를 쓰는 걸 어머니가 도와줬는데 어머니도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I am, I like 이게 두 개로만 쓰라고 편지를 I am Korean, I am a girl, I am 10, I am your fan 그다음에 I like you, I like your song, I like your country, I like your brother, I like your sister 해가지고 그래서 그 편지를 한 장을 겨우 채워가지고 보냈더니 3개월 후에 답장을 받았던 거죠. 팬클럽에서 네가 우리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저스틴 비버라면 저스틴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저스틴 비버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사지 않으련? 그래가지고 저스틴 비버한테 온 게 아니라 저스틴 비버 팬클럽 회장이 또 보내가지고 저스틴 비버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사지 않으련? 해가지고 그 티셔츠를 기꺼이 사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접니다. 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앤 버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어 교육 학자죠. 지금은 이제 액션 리서치 하는 분데 이분이 쓰신 책도 아마 많이 공부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교 갔다가 찍었습니다. 저분은 저한테 거의 마이클 잭슨이나 다름이 없는 비욘세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저기 사진 좀 막 찍자고 그래갖고 막 인증 사진 막 찍고 막 얼마나 떨렸는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는 영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안간의 소문이 제가 이렇게 무슨 선교사 집안에 입양돼가지고 뭐 이런 됐고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엄마 혹시 내가 출생의 비밀이 있나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이랬는데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란 말이야 3인칭 단수 이랬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쉽게 무조건 I like 아니면 I am이야 해가지고 했더니 답이 오는 걸 보고 영어란 할 만한 거구나. 복잡한 할 필요 없구나. 했더니 저는 그래서 그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영어 공부는 오로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함이었거든요. 오로지 국제 무대에 아무 필요도 없고 오로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그 남자 가수를 지금부터 5년 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아주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지금은 할아버지 가수가 됐는데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그때까지 이제 쌓아온 제 영어를 딱 2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자랐고 내가 당신을 내 책에 많이 썼었고 뭐 저거 크게 그랬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Thank you. 그래서 제가 벌써 그랬죠. 다들 오토매틱클리 You're welcome.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 딸하고 같이 갔는데 제 딸한테 그랬습니다. 엄마는 모든 영어 공부 인생은 여기서 난 끝이야. 난 더 이상 할 거 없어. 난 내 소원 이뤘어. 막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하면 된다는 거를 제가 진짜 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막 소심하고 성격도 막 소극적이고 말 잘 못하고 막 창피해 막 수줍음 많이 탄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이제 흔한 질문 중에 얘기 중 하나인데 I never let my children attend the same academy for a long time. That will spoil them.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우리 아이를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도 사실 우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9살짜리, 11살짜리가 있는데 절대로 같은 학원에 오래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눈치가 빤해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될까봐 이제 3개월마다 철새같이 어머 저기 뭐 하나 생겼네 가가지고 또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받아보고 여긴 몇 급이나 될까 궁금하잖아요. 또 저기 뭐 하나 생겼네 또 쫓아가고 또 테스트 받아보고 철새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와요. 나랬던 대로. 그럼 얘가 이런 얘기 한다고. 선생님 제발 저에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닌 데마다 그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겹습니다. 자기소개 시키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많거든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I just let my kids listen to the English audio for an hour every day. Then they will be speaking English fluently. That's what I believe really firmly.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영어로 듣기. 무조건 듣기.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엄마 좀 알려주세요. 밥 먹을 때 무슨 EBS 영어 프로그램 틀어놔. 자려고만 그러면 무슨 머리맡에 뭘 틀어놔. 화장실 가면 쫓아가지고 들으면서 하라고 막 이러고. 난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학원도 그렇고 학교 집에도 그렇고 애가 보든 안 보든 지나가면서 듣겠지 그래갖고 그냥 영어 만화 영화를 막 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막 소음이 돼갖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안 듣더라고요 애들이. 자, notice the gap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attention을 기울이지 않으면 learning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attention을 기울이지 않으면 learning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we only speak English at home for the kids. 우린 집에서 영어만 해요.
그 제가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대화가 없는데 니 밥 먹나? 뭐 아들 뭐 하나?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거마저 영어로 모두 하자고. 부부가 이제 그렇게, 물론 부부 중에 한 분은 싫어하죠, 대단히 그걸. 근데 이제 하자고. 이래야 애한테 영어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가족 간에 불화 일어나고, 말 안 하고, 막 부부싸움 일어나고,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자, we'll let our kids spend a year in America to learn English. 이런 경우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 조금 1년 정도 외국에서 살고 오게 하겠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기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빠는 이제 집을 줄여서 오피스텔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라면을 뜯어먹게 되고, 이제 엄마는 이제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는 인근 식당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원에다가 이름을 걸어놓으면 학원에서, 물론 다 불법입니다. 학원에서 이제 학생증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이제 유학 비자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학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그 인근의 초등학교에 무료로 보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교포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똑같이 세금 냈는데 왜 와가지고 공짜로 뭐 이런 경우 있지만서도 하여튼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1년 동안 9살 때 가가지고 1년 동안 하고 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영어를 그때 뭐 실력이 바탕이 돼서 잘하게 된다는 경우는 정말 열에 하나 볼까 말까 하게 되고, 9살 때 가가지고 9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1년 있다 오잖아요. 그러면 딱 9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영어를 하고 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읽기도 해야 되고 뭐 쓰기도 해야 되고 뭐 일기도 쓰게 되고 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자꾸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 보내고자 하신다면 얘가 커서 6학년 막 이럴 때 가서 뭐 한 달, 2달 정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그때까지 쭉 공부를 하고 그 대신에 바탕이 있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날개를 달아주는 시기가 그때가 올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날개때가 뭐 저기 밭 깔고 지금 씨 뿌리는 것밖에 안 했는데,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평생 살면서 아이들 모든 영어를 깨우치게 하겠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하게 어려운 거 배우겠다고. 특히 요즘 이제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수학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업자분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영어 시험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시험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고 그냥 평가 방법만 달라지는 것 뿐인데, 근데 그런 발표가 있자마자 다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 천차만별이냐면은 해석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해석 방법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대학이지만 대학교에서의 나름대로 고민은 그 우수한 학생들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뭐 모든 학교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논술을 강화하고 면접을 강화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이제 논술 시험이 보니까 지문이 영어였었어요. 결국 영어 시험이더라고요. 지문이. 근데 그리고 면접을 이제 영어로 보게 됐는데 교수님들이 다 아시죠. 저 외워갖고 외우는 건지 아닌지 다 알죠. 다 알죠. 그럴 때 좀 될 수 있으면 뭔가 특히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것을 하고 나와야 취업률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너무 슬픈 것 중에 하나 사실은 좀 대학에 와서 이런 말씀드려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서도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어느 모 대학에 지금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외모를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취업률과 연결되는데 그 학과가 특성이 좀 그렇답니다.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퍼요. 자, 뭐 차고라도, 근데 영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는 뭐 나라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정말 이제 글 읽고 해석하고 이것만 잘하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Is this what you say to them? Just keep practicing. 연습하세요. 또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특히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 와서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그러면 you have to keep practicing. Practice, practice, 꼭 3번씩 얘기해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그러면 practice makes perfect.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거야. 뭐 사전에다가 practice, 뭐 연습만이 살 길이다. 요즘 그런 책도 있어요. 연습 뭐라는 책도 있어요. 뭐 연습만이 뭐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래, practice만이 살 길이야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저놈의 practice 얘기 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항상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학습자분들이나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practice를 말하면은 다시 되물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누구랑 프랙티스해요? 뭐 갖고 프랙티스해요? 하루 얼마큼 해야 돼요? 그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프랙티스 해본 적이 없거든요. 프랙티스를 해볼 필요가 없죠. 수능에 프랙티스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말하기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수능에. 그렇지 않아요? 뭐 듣고 저기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왜? 그 다음 단어들 중에 그 강세의 위치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보통 그런 시험 문제를 풀려면은 다들 한 번쯤 말을 해보면서 뭐 prefer, believe 해가면서 이 다른 거를 고르야 되는데 그런 영어 시험을 보는 현장을 보면은 이 꽁답을 가만히 있어요. 동화전과에 나온 대로 한다니까요. 이렇게 혹은 뭐 this is 그러면 나온 대로 찍어요. 모든 게 눈으로. 요즘 강남에서도 강남의 무슨 그 수능 대비 혹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단어 어떻게 외우는지 들어보셨죠?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우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500개, 주말에 좀 쉬어주신다고 하더라도 500개를 배우게 돼요. 자, 근데 그 애들 또 시험을 보면 또 맞아요, 또. 이게 문제. 좀 틀어주셔야 되는데 또 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다 됐죠? 다 넘어가. 이게 아까 사다리 같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 같이. 근데 그렇다고 걔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죠. 이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들 몇 개를 외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naturally가 있으면 naturally를 N-A-T-U-R-A-L-L-Y라고 절대 외우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naturally를 외워요. 자, N-Y. 딱 보고 상형 문자를 익히듯이 카메라를 찍듯이 딱 찍어서 기억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양으로 외우라고.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죠. 정말 제가 돌려 말. 근데 사실 또 여러 가지 왜 어휘 잘 외우기라고 할 적에 뭐 mnemonic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read good books. But what are good books? Good books가 what do you mean by good books? 뭐 칼데콧상 수상장만 good books예요? 뉴베리만 해야 돼요? 뭐 다 배고픈 탐나 애벌레가 배가 고파요. 그리고 가족들이 맨날 공사장 나가요. 다 좋은데 근데 그런 책만이 좋은 책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라고 할 적에 저는 보통 그런 기준을 보는데요. 그 읽기를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읽기를 통해서 물론 정서화면과 어떤 깊은 뭐 마음의 양식 다 좋지만 영어 교육에 관한 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휘력의 신장과 또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게 되고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뭐 말의 그 뭐 연결하는 뭐 어떤 언폴딩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어휘와 문장을 보게 될 때 그때 좀 그 의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텍스트를 보게 될 적에 그게 잘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샤워링 한다고 하니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샤워를 받으면 그 샤워가 머리에 이게 젖나요? 젖는 게 끝이 아니죠. 대부분의 물을 흘러 들어가서 하수구문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drai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책, 두꺼운 책이 꼭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 영어 수준보다 많이 쉬운 책들을 즐겁게 여러 번 읽게 되다 보면 그 안에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입 베어먹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막 그림도 있고 보다 보면 그걸 또 오디오로 같이 듣게 될 적에 she took a bite out of this poisoned apple and she fell onto the ground, fell onto the floor 라고 하게 될 적에 or fainted 하게 되면 faint가 기절했다는 뜻이구나. took a bite out of an apple 이라고 할 적에 한 입 베어물었다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오디오 그 교재에서 누가 이제 보통 동화 구현해 주잖아요. 그럼 읽어줄 적에 누가 아삭 베어먹는 소리를 저 음향 효과로 넣었다. That's even better.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이 학생은 bite가 B-I-T-E 베어 물다 한 입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서 베어 물다라는 뜻이구나. 거기 하나 더 해서 선생님이 자 베어 물다. Let's take a bite out of this watermelon. How about this 여러 가지 보면서 해보자라고 할 적에 얘가 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써보게 되고 말해보게 될 적에 백설공주에서 얻은 바이트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 내 생활에서 라고 하면 비로소 그게 part of my vocabulary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왜?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처음 만나게 된 백설공주 책이 얘한테 어려워야 되겠어요? 쉬워야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Read good books라고 하는 건 좋은 책이라고 하는 얘한테 맞는 책을 말하는 거죠. 그걸 누가 알려준다? 선생님이 알려준다. 엄마 보고 어머니 좋은 책 읽어주세요 어머니. 집에서 많이 들려주세요 어머니. 그럼 엄마가 무슨 수를 알아요? 뭐 좋은 책이 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얘를 데리고 바빠 죽겠는데 도서관 데리고 가거나 교보모고 들어가서 자 읽어봐 이러죠. 그럼 얘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애가 몇 권 집어와요. 그러면 책 다 사줘요. 너 이 책 되게 많이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너 이거 왜 안 읽니?
읽었는데 이거 이 단어 왜 몰라? 봤자 이런 말 하게 됐거든요. 누구도 얘가 이 단어를 익혔는지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책 사주고 엄마는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거든요. 왜 그 책을 왜 써줬어요? 왜? 애가 읽지도 않은 거를. 한질, 막 땅, 뭐 문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자, 선생님께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맞는, 이 아이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주고 선생님, 어머님 얘가 읽어오면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재밌는 뭐 인당수에 빠졌다, 심청에 빠졌다. 너는 인당수에 빠진 것까지만 읽어와. 너는 인당수 빠져서 임금님, 아니 뭐 왕자님 만난 것까지 해. 너는 뺑다가 보면 얘기 읽어와. 뭐 아시잖아요. 다 따로따로 해서 합해서 이야기 만들어 보기, 발표하기, 그림 그려보기. 그 핀란드의 뭐 영어 교육, 뭐 전체적인 교육 얘기 많이 하지만서도 핀란드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를 쓰지 않는다잖아요. 핀란드 언어를 쓴대요. 모국어를 쓴대요. 그래서 모국어를 가지고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그 랩 뮤직을 만든대요. 음악을 만들어서 그걸 영어로 같이 상의를 해서 영어로 가사를 바꿔서 녹음을 시킨대요, 애들한테. 랩을. 그래서 애들이 이게 모국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거 과정을 다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핀란드 영어.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프로그램에 나가갖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그 가장 최신 얘기였어요. 근데 핀란드에서 살다 와서 한국에 산 지 15년 전에 어떤 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저기요, 저 핀란드에서 왔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이 아니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절대 언론에서 나오는 영어 교육의 어떤 그런 뭐 현상이 이렇다, 뭐 해결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요즘 너무너무 좋은 게 많지만서도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우리가 적어도 영어 교육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연 어떤 그 인사이트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저게 뭘 의미할까? 저게 우리한테 뭘 시사할까? 그걸 들여다보려면 현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parents, please help your kids with English at home. 집에서 도와달라고 못 도와줘요. Just keep listening. 그냥 듣고만 계세요. 입 안 열려요. 듣고만 있다고 해서 언제 입이 뚫릴까?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 들어서 듣는다고 인풋이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크래신 박사님께서는 듣는 것만도 충분히 productive skills의 어떤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연관이 밀접하긴 하나 실제 듣고 들어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 말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게끔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듣고 읽는 것이 인풋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그걸 내가 많이 아웃풋을 만들지 않으면 그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저절로 나온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듣고만 있으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중에 한때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적에 랩실이 굉장히 성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주니어 랩이라고 하고. 근데 좀 좋은 겁니다. 듣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좋아요. 왜? 듣기 평가가 있으니까. 좋죠. 근데 거기는 그게 확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자 듣고 문제 풀어. 몇 개 맞았지? 체크했어. 가. 이렇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learning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listening practice밖에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물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서도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니 거기 가가지고 3년 동안 랩을 했는데 왜 입이 안 떨어져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입이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 아무도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영어만 뭐든지 하면 입이 열릴 거다. 절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대할 수 있고 이만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는 걸 얘기해줘야 불필요한 자본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어 다 책임질게요 라고 다 받아놓고서는 어머니 집에서 많이 가정에서 해주셔야겠어요. 저희 또래보다 많이 부족해요. 얘가 집에서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라고 하면 엄마가 왜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나는 영어로 돈을 버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공부 안 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그래요.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남의 애 갖고 혹은 남학생 갖고 장난치고 그리고서 뭐가 어떠네 저떠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내 몫을 하고 있는가? 왜? 수많은 학습자들이 우리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이승환 씨가 영어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지리 선생님이라는 영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학 선생님이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어 선생님이라는 노래 듣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책임감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일단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emorizing words won't do any good. Everything has to happen naturally. 자,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Suicide from English stress. 제가 이거 항상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치 못했던 답들이 나왔는데 이제 잠깐 보시면 44세 이분이 오 씨입니다. 오 씨.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리안 타임스 2015년자 기사를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쿠웨이트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쿠웨이트로. 그때부터 이분은 디프레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어를 할 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민을 하던 나머지 회사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료들과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뛰어내려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바로 전날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레이오프를 감행하게 되면 I would be the first to go. 난 제일 먼저 잘릴 거야. 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외국에 갈 수도 없고 가가지고 회사에 중요한 어떤 업무 수행 나 못해 라고 부인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내가 그렇게 되면 내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무슨 꼴이겠어. 난 죽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이 제목을 제가 Where was the teacher? 도대체 선생은 어디 있었던 건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그룹 우리가 이제 디스커션을 했는데 많은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심약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래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저렇게까지 심각할 필요가 없는데 심약했기 때문에 저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심약하고 싶어서 심약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심약한 사람도 있고요. 남들 앞에 나서서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좋은 팔로워가 될 거야 라고 뒤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그분은 영어를 할 자격이 없나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 사건이 이 신문 기사가 쭉 이어지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화제가 된 게 뭐 때문에 화제가 됐냐면요. 과연 이걸 산재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보험회사들 간의 어떤 갈등 그거로 해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회사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 쿠웨이트에 보낸다고 한다면 일단 회사에서는 영어 선생님 하나쯤은 준비를 시켜줬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과연 뭘 했을까요? 아마도 토익 선생님 아니면 오픽 선생님 아니면 아마 일반 회화 선생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하우스 선생님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당장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잉글리시 회화까지 맡아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선생님, 그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 회사는 또 다른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강사를 파견받아서 공부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은 맨날 다른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현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쌤 하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사실 쿠웨이트에 발령을 받게 됐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한테 안 물어봤던데요? 라고 하지 말고 가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죠. 가서. 자, 그럼 쿠웨이트에 사는 그럼 쿠웨이트에 가서 영어를 쓸 적에 무지하게 어려운 영어를 쓸 건가?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쿠웨이트 사람들이 쓴 영어를 한번 유튜브로 찾아서 보여주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게 비전 아니에요. 비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 정도 하기 위해서 요 정도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저와 함께 요만큼만 하실 겁니다. 라고 했다면 이분은 훨씬 마음을 놓고 선생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그냥 끙끙끙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슬픈 결과를 맞게 됐다는 거죠. 다른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청송, 진해, 진주, 안양 이곳의 공통점은 교도소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저곳에서 많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계신 분들이 뭔가 집중할 게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출소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영어책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한 권 꼭 보내드립니다.
그럼 받으신 분이 저 1권 다 끝났는데 2권은 어떻게?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도 있고. 자, Ladies in 이태원, 동두천, 평택. 한 10분 내로 끝내도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또 순서 있으시죠? 이태원, 동두천, 평택 미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근처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연락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책을 공부를 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받을 돈을 받았어요. 뭐 내가 사업에 됐어요. 이런 분들. 자, boys with autism 아까 말씀드린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도 많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화여대 전 영어교육과에서 학부를 마쳤는데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을 당시에 바로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전체 졸업한 학생 중에서 최고령자가 43살 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분께서 전체 그 과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 수업에서도 1등을 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42살 때 학교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편입을 하셔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에 시력을 갑자기 잃게 되고 방황을 하시다가 라디오만 계속 듣고 영어를 좋아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로 들어와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럴 적에 이렇게 개가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 안 못 보시는 분들을 도움을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도움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수업을 해서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영어부서 찾아지기는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수업을 잘하셔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선생님으로 임용되셔서 가셨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중학교에 앞을 못 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들은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듣고 말하는 거에 완전히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other in 용산식당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Girl in Mother도 마찬가지고 그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아이 영어 교육에는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완도이 학생은 여고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 날 효녀 심청상을 받았다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보니까 이 학생이 꿈이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이렇게 신문사로 연결을 해가지고 통해서 연락을 해서 이제 책을 좀 보내주고 했다가 이제 그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 학생이 영어 선생님이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여고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무트로 재가를 하셨어요. 무트로.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서 엄마를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는 것이 이 학생의 유일한 낙이에요. 이 다 동생들을 데리고. 근데 엄마는 이미 재가를 해서 아이를 또 거기서 이제 낳으셨죠. 그래서 한국에서 딸을 만나게 되면 내 동생들이 엄마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갖고 엄마 하고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착 자기가 잡는데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전체 학교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영어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하나도 부유하거나 이렇지 않은 이거밖에도 뭐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대화의 상대자이며 학생의 실수를 고쳐주는 사람으로서 피드백 프로바이더라는 거죠. 너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냅둬요. 뭐 이런 경우 있는데 냅두면 안 됩니다. 3학년 이후가 되면요, 얘가 틀린 걸 계속 틀립니다. 그럼 그거 fossilize 된다고 하죠. 화석화됩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Be specific. When you provide guidance, 그러니까 가이드를 줄 때, 걔는 문법이 약해요. 리스닝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법 중에서도 그러니까 비동사, 현재와 과거 헷갈린다. I am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I am이 인풋이 강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I like로 I play, I have로 옮겨가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I am이 한다는 줄 알고 I am like, I am go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든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애들이. 그러면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애밖에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것도 실수하고 어떻게 해요? 이럴 적에 참 또래에 비해서 큰일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 세계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이 아이도 그 중에 하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앞으로는 비고잉 투와 윌 헷갈릴 거고 하게 되면 또 완료형도 헷갈릴 거고 그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퀀스가 있잖아요. 또 보게 되면 또 그 애쿠지션 시퀀스가 있죠. 그죠? 그럴 적에 그것이 모국어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애쿠지션 오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협박을 하고 그렇습니다. 협박을 말기 환자 돼야되지. 조금만 늦었더라도 막 그럼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가 큰애가 7살이었을 적에 동네 학원을 갔는데
세상에 잔디가요 벽에 붙어있는 학원을 전 처음 봤어요. 잔디가 벽에 붙어 벽에. 그리고 페브리즈를 얼마나 뿌렸는지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다닐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갑자기 무슨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다 읽고 독해 문제인데 얘 하나도 모르거든요. 다 틀렸죠 당연히. 전 그 시험을 보게 한 것도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보게 하길래 내버려뒀어요. 근데 어머니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얘가 또래 한 번도 학원 안 보내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7살인데요. 뭐 이거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어요 그게. 이분이 이거 조금만 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기를 절대로 이 대한민국 땅에 저따위 영어 선생들이 돈을 벌면서 엄마 아빠를 협박하는 저런 행동을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그때 제가 먹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지금 큰애가 지금 2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절대 저런 일 있어서 안 된다. 저희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기 뛰어나고 우선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냅두면 가만한 애들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달려가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돈 벌려고 하자면야 할 건 많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나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어렵게 드리냐면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요즘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강사도 돈 많이 번다면서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 무지하게 치열하고 성형 다 해야 되고 빚을 내갖고 외제차 몰아야 되고 그래야 학생들이 봐준대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생각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다 보면 학생이 눈에 안 보이게 돼요. 학생이 돈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는 빨리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빨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 치고 몇 년 못 가요. 장담컨대. 존중도 못 받고 학생들도 안 되고 자기 실력 늘릴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게 신경 쓰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inspiration, been there, done that. 저거 말하기 따라서 비꼬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 저거 다 해본 거야. 안 돼, 저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 의미로 썼습니다. 나도 그래봤고 해봤다. 학생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나 해봤어. 나도 안 되는 거 알아. 어려워. 이게 아주 어려워. have plus pp 완료형.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과거의 경험이 완료돼서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연결이 될 때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죠? 그럴 때는 많은 예문을 주면서 센스를 감각을 느끼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예시를 주면서 그러려니 우리가 resourceful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예시를 줄 수 있게끔 리소스가 많아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돼? 그럼 이 방법을 해봐. 이 방법 안 돼? 저 방법 해봐.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This is how speaking happens according to what I have researched so far. 보통 이제 phonics부터 시작해갖고 reading, 그다음에 vocabulary structure, the discourse pattern 한 다음에 이제 interaction이 필요하게 되는데 interaction이라는 것이 그게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게 부족하잖아요. 서로 말을 해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power of corrective feedback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너 어제 영화 봤니? 네. 영화 봤구나. 좋았겠다. 예. 네. 보통 이렇게 가요, 대화가. 보통 이런 거 하면서 뭐라 한마디 해줘야 돼요. 자, 스텝 2. 너 어제 그래서 어벤져스 봤니? 원더우먼 봤니? 그러니까 초이스를 주는 거죠. 말하기 쉽게. 그러니까 티칭의 포인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이 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대답할 수 없는 걸 던져주고 어디 하나부터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힌트를 자꾸 주는 거죠.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영화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Avengers. Good, you saw Avengers. Wonderful. Sentence. 문장으로 말해봐. Sentence. 그러면 I saw Avengers. Good. Try again. Shall we? 자, 이제 다시 해볼까? Did you see Avengers or Wonder Woman? 그러면 I saw Avengers. I saw Avengers. I saw Avengers.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하여튼 애들이 그래 내가 저거 빼뜨리지 말아야지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 A 봤니? B 봤니?가 아니라 이번에는 what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사를 통한 질문을 주고 답을 만들게끔. So what did you see yesterday? Avengers. I saw Avengers yesterday. Sentence please. 그럼 애가 이제 I 하나 잡아놓으면은 saw를 빠뜨리고 saw 잡아주면은 Avengers 빠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I see Avengers. Awesome. But is it I see or I saw? 자, 명시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암묵적인 게 먹히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I saw. Good. So let's try again. What did you see? I saw
Avengers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뭐 그건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이고 저는 참 그 생각이 듭니다. A good teacher must be a good learner first.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가르쳐봤자 네이티브 스피커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누구도 우리에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핸드폰 그러면 어머 저 브로큰 잉글리시 웬일이야 창피해 죽겠어 막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핸드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가지고 옥스퍼드 사전에다가 올려놓을 때까지 더 쓰자 그냥 뭐 이렇게 뭐 makes perfect sense 그죠? 그래서 덴마크인가 어디 가서는 핸드폰이라는 말을 쓴대요. World English라면서요. 세계 공통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서로 창피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오픈 마인드 하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듣죠. 오픈 마인드 해라. 많이 따라 말해라. 근데 listen and repeat. 그래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라고 할 적에 딱 듣는 순간 저 지겨운 뉴요커들은 쓰지도 않는 저 영어를 배운다고 막 창피하다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아니 국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쓰신 분이 Hey, what's up, yo? How you doing? 이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Hey, check it out. 이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rself? I'm fine too. 얼마나 교양 넘치는 인사예요. 가장 간단하면서 누구나 세계 어디 가도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 1과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영어 교과서 보면 미스터 베이커와 이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Mrs. Smith와 수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날 미스터 베이커하고 이노가 How are you, Mr. Baker?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노? I'm fine too. 막 이름도 알고 막 인사 막 해. 그 다음 거를 가면 Are you a teacher? 맨날 맞는 사람이 Are you my teacher? No, I'm not. Are you a student? 누가 봐도 학생이다 갔다가 Are you a student? Yes, I am. Good. See you again. 그 다음에 또 만날 거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일단은 연습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말에 안 붙는다는 거죠. 입에 안 붙는다는 거.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많이 깊이 박힌 생각이 그 미드, 영드, 호드, 캐드를 보면서 거기서 나온 말을 보니까 커피를 줄 적에 왜 교과서에서는 Would you care for coffee? 혹은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라고 나와서 Would you like to는 뭐 공수한 다 외웠는데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미드를 보니까 Hey, coffee, huh? How about that?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살아있는 영어야. Would you like, 이거 다 필요 없어. 해가지고 살아있는 영어는 그렇게 교과서는 필요 없어. 해가지고 학교를 무시하고 공교육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냥 뉴요커들이 쓰는 19금 영어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거를 볼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프렌즈를 보는데 프렌즈에 막 로스하고 레이첼하고 몇 번 만났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거기에 나온 몇 마디 말을 해보라고 하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자, 지난 정권에서부터 그 나오죠. 청년들의 해외 취업 굉장히 막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외 취업을 갔습니다. 근데 정작 가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식당에서 다 닦고 있고 뭐 정리하고 이거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의 포인트는 자 이래서 해외 청년 취업의 허와실 이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맨 밑에 한 줄 그 기사가 정말 양심적으로 기자가 썼던 게 뭐냐면은 업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 고급 인력들을 이것밖에 안 시키냐. 그랬더니 영어를 못해서 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저는 영어 교육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어 교육의 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저 지방의 조그만 동네에서 회를 뜨는 일을 하고 있는 회만 열심히 뜨고 나는 언젠가 횟집을 차릴 거야. 그래서 막 양파 깎는 것부터 막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그 실력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가서 내 이름을 걸어서 뭐 김수철의 뭐 fish stand 해가지고 차리는 꿈을 왜 못 꾸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난 영어가 안 돼. 라는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영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꿈을 정말 이룰 수 있게끔 그야말로 아까 나왔던 사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더니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먼저 잘 배워봐야 되고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시도해보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거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이버 한국 외대에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의지력이 필요하시겠어요. 공부를 하시려니 따로따로. 그러나
이 값진 그런 지식과 또 정보와 또 여러 갖고 계신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학습자들에게 정말 피와 살이 되길 수 있게끔 그들에게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게끔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한 학기 잘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